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파업을 연기하고 요금 인상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문제까지 노조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도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진 않을 거라고 밝혀 막판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버스 파업을 앞두고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버스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노조의 의견을 도지사와 집행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와 버스 요금 인상 문제까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환승 할인 문제에 대한 지원액의 23%, 100원에 23원이 그냥 서울로 주는 거예요. 노조 측은 도민을 볼모로 잡진 않을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대한으로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감안할 때 최소 200원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통합요금제 상황에서 서울시에 연간 700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만의 요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는 이미 수도권 환승 할인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서울시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파업을 연기할 경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대란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 경기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 달라라는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15일에 이제 버스 대란이 오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저희가 하게 됐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은 결론 없이 무산됐고 노사는 14일 밤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요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결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는 주 52시간제 도입 과정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경기 지역 버스 노선 중 46% 정도는 폐지하거나 운행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28개 시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1,019개 노선을 조정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감차 대상이 650여 개로 가장 많았고 폐선을 검토해야 할 노선도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차 대상 시내버스는 폐선을 포함해 모두 840여 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안성시 금광저수지에서 공무원들이 탄 보트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요. 보트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이 불러온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 금광면 저수지 선착장, 배 한 척이 뒤집힌 채 정박해 있습니다. 지난 11일 토요일 낮 2시 44분쯤 안성시 금강 저수지에서 공무원 등 14명을 태운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공무원 1명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 행사를 끝낸 공무원들이 강 건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선착장에 도착해 내리는 도중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뒤집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10명이 탈 수 있는 보트에 14명이 타 정원도 초과했습니다. 구명조끼는 8명만 입고 6명은 입지 않았으며 선박 안전 규정도 사전에 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건 뭐건 간에 일단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요. 거리가 짧잖아요. 5분도 안 걸려요.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중간 빼먹을 수. 안성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과 보상 절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보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선착장에서 건너편 식당까지는 보트로 5분,
짧은 시간에 오갈 수 있었다는 점이 방심을 불러왔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박업체와 운전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몇 해 전 이른바 옥시 사태 기억하시죠?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은 알려진 것만 수천 명에 달하는데요. 수원시가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옥시 회사 세제를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마트에서는 판매 중인 옥시 제품들을 모은 뒤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지난 2016년 수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문입니다. 수원 지역 피해 신고자는 모두 165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40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6,3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실제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지역 내 피해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선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수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그리고 피해자를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의 네트워크 자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수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와 수원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영통 지역을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찾기에 나섭니다. 설명회나 전시회 이런 걸 통해서 또 더 많은 그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신고센터, 상담센터도 만들고 또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수원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피해자 찾기는 물론 향후 처벌까지 관심을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원단체나 또 종교단체 총동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더라도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이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사하고 또 이런 책임자 처벌까지 가고 안전한 사유가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사용한 경험이나 피해에 대한 제보는 1899-3183으로 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오산 세교신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정신과 보호병동 개원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일 병원 측과 오산시 주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병원장이 개원 취소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약속을 철회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 가운데 주민 대표와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등 3명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새마역 앞 광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고인돌 공원까지 플랜카드를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분당선과 경전철역이 있는 용인 기흥역에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광교중앙역에서 기흥역을 연결하는 용인선 광교 연장선과 동탄도시철도, 수원 1호선 등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노선 가운데 반월교차로에서 오산역과 동탄역을 잇는 동탄도시철도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 간 수원 1호선은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건설됩니다. 도는 승인받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번 주 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인구 50만을 돌파한 평택시에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의 역사와 지역의 옛 모습을 돌아보는 옛 사진전인데요. 이창호 기자가 전시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철조망 옆에서는 평택 시민이
신기한 듯 미군을 바라봅니다. 1950년 서정리 인근에서 미군이 북한 탱크에 포탄을 발사하는 사진, 그리고 미군 기지 주변의 모습도 사진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평택시의회 한미역사문화연구회와 평택문화원이 함께 마련한 미군 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 사진전입니다. 평택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군 기지 관련 사진 중에서 엄선된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50년대부터 70여 년간 우리 미군 기지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픈 것은 또 어루만져주고 새로운 것은 또 창출해서 우리 미래를 함께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순회 전시회가 평택시청에서 배다리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는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22일부터 28일까지는 팽성국제교류센터에 전시됩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중물 역할이 돼가지고 최종적인 목표는 전시관이 돼서 그들과 공존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죠. 1987년 상구 인구 조사란 현수막이 선명합니다. 당시의 평택시 인구는 25만 3,800여 명으로 32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평택시를 돌아보는 또 하나의 옛 사진전, 평택 사람들 50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택 웃다리 문화촌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는 평택 시민의 모습을 담은 근현대 50여 점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평택 시민 사람의 기록이 담긴 옛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평택 사람들이 이미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50만 명이 달성하였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50만을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평택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평택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회에서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로 정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이를 기념한 행사가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에서도 시민과 식품 관련 종사자가 모여 축제를 펼쳤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쿠키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또 다른 부스에선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뒤 한 명 한 명 손을 씻는 모습입니다. 세균들이 손에 들어가면 그러면 손을 씻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에 있는 세균을 직접 측정하는 등 곳곳을 둘러보며 남녀노소 식품 안전에 대해 배우고 먹거리도 즐기는 축제의 장. 이런 잔치를 하는 게 좀 더 반갑고요. 여름이 돼서 식중독에 더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더 많이 생각이 드네요. 2019 수원시 식품 안전의 날 행사엔 시민과 시내 식품 관련 단체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좀 부각시킬 수 있고 유통하는 과정을 좀 알 수 있는, 그래서 안심하고 안정적인 먹거리가 제공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품 안전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식료품 가게, 식료품 제거, 어린이 학교 주변 불량식품 근절 등 행사를 맞이해서 불량식품 제거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날이 더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과 함께 A형 간염 등 식품을 매개로 번질 수 있는 질환이 늘고 있는 요즘. 지자체도 식품 안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하고 유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되는 그런 도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한 퀴즈 대회, 통일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산 지역에서 열린 예선 경기는 2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국내 학생들에게 남북 통일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통일 골든벨. 특유의 음향과 경기 방식이 TV 프로그램으로 봤던 그대로입니다. O 또는 X를 선택하는 초반 퀴즈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지만 문제가 거듭될수록 희비가 엇갈립니다.
주관식 문제로 접어들자 대부분의 학생이 탈락합니다. 준비했던 문제에서 나온 문제도 있었는데 문제 난이도는 좀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렵고 특히 이제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를 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기준과 통일과 관련된 헌법 등 법률 문제와 함께 최근 남북관계 등 시사 문제도 등장합니다. 학생들에겐 막연했던 북한과 통일에 대해 한층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참여해보고 경험해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고 오산 예선 경기에서 최후의 1위는 성호고등학교 2학년 김민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대회를 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통일의 골든벨을 통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청소년 통일 골든벨 경기지역 예선대회는 이달 말까지 31개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본선대회에서 선발된 최후의 1위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시 선부동에는 고려인 7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고향을 떠나 구소련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 떼골 마을의 우갈로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안산시 선부동 고려인 마을 떼골에 자리한 우갈로 카페.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하나둘씩 이곳에 모여 살기 시작한 고려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아직 한국어는 서툴기만 한 언어. 그래서 이들은 러시아어가 오히려 편합니다. 우갈록은 러시아어로 편안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서로 의지하고 소통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아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그래 좋지 이렇게 늙어이들어 다 늙어서 언니면 갔대 무슨 그래 여기서 모아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우갈록에서는 커피와 차 등 먹거리를 비롯해 기증받은 생활용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8년 전 한국으로 온 고려인 이가있다 마라 씨에게도 우갈록 카페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정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다 모다 그래 뭐 기분 좋아요. 시간 있으면 그저 여기 나와 옷도 파고 야채도 파고 그래요. 지난 2015년 문을 연 우갈록은 고려인 지원 시민단체인 너머와 고려인, 내국인이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협동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내국인에게 알려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고려인들을 잘 모르고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우갈로 카페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익금은 카페 운영과 고려인 공동체 기금 마련에 전액 쓰여집니다.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모두 7천여 명. 우갈록은 아픈 역사를 마음에 안고 한국으로 온 고려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정착을 돕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원시가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 289명과 임원 103명 등 모두 39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수원시는 씨름과 배드민턴 등 모두 7개 종목에서 종합 1위를 기록했으며 육성 점수와 종목별 점수 등 총 3203점을 기록해 안산시를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수원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14번의 대회 가운데 13차례 종합 우승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사이드 런지 자세를 변형한 것인데요. 대퇴사두근과 등근에 도움이 되는 동작 바로 실천해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서 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오른쪽 다리를 넓게 2배 정도, 어깨 넓이의 2배 정도 넓게 내딛어 볼게요.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서 골반을 뒤로 밀어서 앉아 볼게요. 이때 반대쪽 다리는 뻗어서 곧게 유지하시고요. 자, 최저 지점 자세에서 양손 바닥 짚으면서 자세를 낮춰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뒤꿈치에 힘주면서 일어나시고 그대로 만세 하실게요. 자, 이때 다리는 일직선으로 크로스 꼬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접어서 낮추시고 다시 업. 한 번 더 최저 지점에서 무릎이 앞으로 많이 밀리지 않게 허벅지 힘으로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주세요. 그대로 크로스. 다시 한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으로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요, 처음 자세와 마지막 자세까지 이때 균형을 잘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20번씩 3세트 반복하시고 동작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빠르게 느리게 변형하면서 한번 동작 실천해 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